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거친 발언에 대해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중 관계에 역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길에서 한 발언이죠. 윤 대통령이 직접 싱 대사의 발언을 비판한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이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정치권에서 논란도 일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일가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그런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이 패배를 배런하는 일들이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승리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는 싱하이민 주한 중국 대사의 말. 잔잔한 호수 아니죠. 가뜩이나 비가 올 것만 같은 날씨에 험한 계곡 같은 한중 관계에 돌을 던진 셈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나섰습니다.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죠. 청나라 때 이 조선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했던 인물, 이 위안 스카이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에 태도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우리 국민이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미 싱 대사는 저 발언으로 우리 외교부에 초치가 됐었죠. 대통령실은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본국으로 소환하는 조치를 하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싱 대사를 소환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쌌습니다. 我愿再次强调，辛海民大使同韩国各界人士广泛接触交流，是其职责所在。到韩方的相关表态。 也注意到韩国部分媒体针对辛海民大使个人进行与事实不符，甚至人身攻击式的报道，对此感到遗憾。 네, 중국과 우리나라 간 외교가 점점 강대 강으로 치닫는 듯한데요. 문제의 발언이 나온 곳 바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이런 만남 자리였죠. 싱 대사의 발언에 반응하지 않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 밝힌 만남의 목적,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한다는 거였죠. 애초에 우리 야당과 중국의 외교관이 함께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그림 적절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너무 근데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그러면요, 만약에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우리 국민들 보는 앞에서 싱 대사하고 이 대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현 정부를 비판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맨 처음에 들으신 것처럼 싱 대사는 한국말이 유창합니다. 제가 외교안보팀에 있었을 때 취재 자리에서 좀 만나보면 통역이 필요 없어서 좀 고마웠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싱 대사가 미리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서 읽는 모습이 생중계가 되면서 이 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우리 야당이 멍석을 깔아준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준비가 철저했던 거냐고 했습니다. 왜 그걸 했을까? 유튜브 생중계를. 굳이 생중계라는 방식은 지나치게 이 위기 관리가 되지 못했던 그 부작용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생중계에서 동행했던 민주당 의원 두 사람이 대화를 열심히 이렇게 받아 적는 모습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권칠승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지냈죠. 당대표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도 굳이 따지자면 싱 대사보다 서열이 높은데 외교적 의전 관리에도 어긋난 것 아니냐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야당 대표가 그 국장급 중국 대사한테 조아리는 모습. 그리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걸 받아 적는 모습, 훈시 내용을. 예. 그런 게 국민들 마음을 굉장히 다쳤어요. 전혀 불필요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민주당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국가 원수인 윤 대통령이 직접 일국의 대사 발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옳으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요. 자칫 대중관계가 필요 이상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입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선 마당에 대중 외교의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뜻대로 안 될 경우 퇴로를 차단한 건 아닌지 지금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미일 공조를 꾸준히 강조해왔던 윤석열 정부, 최근에 이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소통도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왔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오늘 일본으로 출국하는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자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다가 한중일 정상회의를 이제 하자고 하는 의향을 전달을 하고 지금 외교 채널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한중 간에도 건강한 관계 발전을 희망하고 또 한중일 간의 협의체도 잘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 잡힌 의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중국과 시행 대사를 향해서 한층 강경한 입장을 냈는데요.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으로 기피해야 할 인물로 이 싱 대사를 설정하자 이런 말까지 했었죠. 싱 대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고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사가 깽판 쳐서는 안 되죠. 주재국에서 대사가 이런 일을 벌이는 예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좀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네, 민주당은 일단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대신에 이 민주당 민생경제특위 소속 의원 5명이 지난 12일부터 4박 5일간 중국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초청을 해서 미리 계획이 되어 있던 일정이라고 합니다. 화제 인물과 직접 통화해보는 류 실장의 그와 나의 전화 통화 그나저나 코너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싱 대상의 발언 논란 와중에도 대중 외교가 이어져야 한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이 한미일 안보 동맹을 강화하더라도 중국을 아예 도외시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중국 외교부에도 전했다고 합니다. 가시게 된 배경이랑 원래 약속돼 있던 거라고 들어가지고 이거는 싱 대사 발언 한참 전에 반도체 등등 또 무역 수지 적자 확대되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해야 된다는 대전제하에 피해가 다 국민한테 오는 거니까 단체 관광을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풀어달라 한류 그런 거에서도 혹시나 이제 그런 것이 없도록 해달라. 갈등이고 또 우리 경제는 경제 아니에요. 전쟁 중에도 협상이 필요하고 전쟁 중에도 교류하는데 왜 이 와중에 나가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 예절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 우리의 실질적 이해관계에도 부합되지 않는 얘기예요. 조금 이제 많이 나갔죠. 미중 갈등 속에 이제 한국의 어떤 스탠스에 대한 비평을 하다 보니까 좀 세게 한 건데 그거는 조금 지나쳤다고 봐요. 그러나 지나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뭐 서로의 여야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또 여당 내에도 또 야당 내에도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외교부 부부장, 손웨이동 외교부 부부장도 만나서 한중 관계 갈등에 대한 우려, 상호 국민적 정서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신중한 태도와 언사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미래의 한중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 이러한 우리의 뜻도 전달을 했고 중국 측도 한중 관계가 잘 되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행에 대해서 조공외교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지금부터는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죠. 도쿄전력은 지난 12일부터 방류시설 점검을 위한 시험 운전에 돌입을 했고요. 이르면 7월에 방류가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화살은 우리 정부와 우리 국무총리를 향했습니다. 일본의 대변인이냐고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염수 배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거나 또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는 못할 망정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내가 식수로 마시겠다, 마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일본의 대변인이 아닌가?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처리가 된 원전 오염수 마실 수 있다라고 했던 발언을 겨냥한 건데요. 총리는 그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어요? 저는 완전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어요? 네. 그 우리가 한번 공소를 해올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원전 오염수는 처리 과정을 거쳤더라도 직접 응용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원자력안전연구원의 설명이죠.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마치 배팅을 하듯이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는 점 국민의힘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시면 방류한 어떤 물 자체는 그렇게 몸에 좋을 리가 없죠. 마시냐 안 마시냐 이게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저는 괴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한테 미치는 것은 방류하고 난 다음에 태평양을 돌아서 4, 5년이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치느냐. 네, 지금 바다에 인접해 있는 어민들은 이 오염수 방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누가 우리 수산물을 먹겠느냐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수산물도 수산물이지만 바다에서 나는 소금, 특히 천일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사재기 현상에 대해서 불안 심리가 지금 지나치다고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그때는 최소한의 어떤 처리 장치가 없이 그냥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우리 해역에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우리나라 주요 해역에 미치는 어떤 방사능 어떤 수치가 유의면 수치가 없었습니다. 사재기 같은 이런 불안 심리가 너무 좀 지나칠 필요는 없다고. 네, 민주당은 만약에 이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게 되면 당장의 피해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과거 코로나 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방류가 7월경에 현실화가 되고 그 손해가 7월부터 바로 이렇게 닥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법안을 심의를 해서 그 피해를 입은 분들이 피해를 구제받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소상공인에 대한 여러 가지 입법이 이루어진 것처럼 네, 보조금을 지급할 거냐 말 거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지난 코로나 때 많이 겪었던 논쟁들이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여야의 태도 차가 극명한 상황인데 이후 대책을 어떻게 할지도 여야의 줄다리기가 좀 예고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싱하이밍 대사의 이 대사가 깽판 쳐선 안 돼. 설화 중에 중국 간 민주당 의원들 전쟁 중에도 협상 필요.